오늘 제가 진행할 내용은 엔진 오일 교환, 그리고 에어 필터, 오일 필터, 그다음에 점화 플러그도 교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하체에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에어 필터를 뺐고요. 밑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좀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 털 때는 저 흡기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손으로 뭐 걸레 같은 걸로 좀 막고, 네, 먼지를 털어주시면 좋고요. 요거는 오일 바지 통입니다. DIY 샵을 가면 이렇게 오일을 오일 바지 통에다 바로 버릴 수 있어요. 요걸 끌어다 놓고, 또 빨간 게 오일 드레인 볼트입니다. 요거는 오일 필터고요. 오일 필터를 제거하려면 캡을 여는 게 따로 있어야 되고요. 그건 공구 따로 보여드리고, 요거는 준비되어 있는, 네, 보통 그 옆에 같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DIY 샵을 가면 제가 특별히 공구가 없어도 뭐 오일 정도는 충분히 교환하실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 정상적인 토크로 조였다면요, 이렇게 한번 낸 다음에 한번 툭 치면 바로 빠져야 됩니다. 굉장히 저게 토크가 낮게 조여집니다. 그리고 저걸 풀게 되면, 지금 제가 저걸 손가락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지금 제 차는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일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바지를 바로 앞에 놓는 것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네, 구멍이 이제 판 쪽에 걸쳐야겠죠? 이렇게 쏙 빼면 쭉 흐릅니다. 지금 이 차는 7,000km 정도 탔고요. 네, 엔진 오일이 이렇게 보면 시커먼데, 보통 저 정도 타면 가솔린도 색깔이 저 정도 됩니다. LPG 차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깨끗한 게 나오고요. 디젤 차는 뭐, 뭐 오일 갈자마자 바로 까맣게 나오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중간에 와셔인데요. 저게 하나 가격이 얼마 안 합니다. 가능하면 한 봉지 사시면 몇천 원, 뭐 몇천 원대도 아니고 하나에 한뭐 50원에서 100원 꼴 되나? 동으로 된 걸 사셔도 되는데 굳이 그건 추천 안 하고요. 저렇게 이제 오일 떨어지게 냅두고 타이어에 한번 돌려보고요. 저를 돌려보는 이유는 그 중간에 그 뭐라고 그러지? 허브 베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브 베어링이 상태가 안 좋으면 저걸 돌리면 소리가 난다거나, 네, 그다음에 좌우로 흔들면 유격이 있어서 타이어가 이제 꺼덕거리거나 약간 그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에 뭐 특이한 흠집이 없는지, 그리고 지금 이것도 혹시 편마모가 일어나지 않나. 편마모라는 게 이제 가운데만 닳거나 오른쪽만 닳거나 왼쪽만 닳거나 뭐 이런, 어떻게 골고루 마모가 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하고요. 이제 그런 게 있다면 뭐 얼라이먼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충격이 있었다든가, 그리고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일단 뭐 저는 특이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 이제 앞에 쪽에 보면 구동축인데요. 미션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저 튜브가 이제 종종 터져요. 저게 터지면 지금 좀 전에 손가락으로 가리켰던 부분에 그리스가 막 잔뜩 튀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리스가 튄 거 없죠? 네, 보이지 않죠? 네, 저거는 이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게 찢어지면 저 안에 모래가 들어가고 뭐 오일이 다 빠지고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는 빠져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고요. 이상한 소리가 난다. 특히 뭐 핸들 꺾었을 때 꺽꺽 소리가 난다. 그러면 저쪽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아요. 요거는 그 좀 전에 했던 그 오일 필터를 제거하는 캡인데요. 이게 DIY 샵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워낙 이 사람 저 사람 쓰다 보니까 뭐 끼웠다 잘 안 빠지면 망치질하고 그러고 찌그러져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별도로 저걸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풀면, 저 아까 좀 전에 오일 바지 저쪽에 빠진 거와 별도로 구조상 엔진 오일이 먼저 필터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저 안에 고여 있는 오일이 있습니다. 그걸 돌리면 오일이 우르르 쏟아질 거예요. 가끔가다 이걸 너무 강하게 쪼여 놓으면
이게 안 풀리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방향 잘 보시고 이제 안 풀린다고 반대로 해서 더 조여버리시거나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으로 밑에서 이렇게 봤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빼고 나면은 저 안에 약한 한 100ml, 200ml 이렇게 오일이 계속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 저렇게 엎어 놓으시면 되고 제 차 같으면 밑에서 위로 끼우는 방식이라서 뭐 저렇게 가능한데 어떤 거 보면 이제 가로로 끼워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밑에 오일 바지 잘 받쳐주시고요. 지금 이거는 그 끼우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거는 오일 필터를 밑에서 위로 끼우기 때문에 저 필터를 미리 오일에 적셔서 집어넣으면 오일이 순환될 때 좀 더 빠르게 이제 안으로 빨리 돌 수 있겠죠? 물론 뭐 그게 별 차이 없다라고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저는 그냥 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번 정도 이렇게 풀로 부으면 흡수가 다 되고요. 저렇게 찰랑찰랑해요. 저거를 손으로 잡아서 문질러 가지고 옆에 패킹에 오일을 발라줍니다. 발라주는 이유는 이제 저 돌려서 넣다 보면 저 패킹에 기름기가 없으면 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오일이 새기 때문에 미리 손으로 옆에 이렇게 발라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일을 혹시나 잘못 필터를 잘못 끼워서 저쪽 오일이 확 새버리거나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돼요. 이제 오일 필터를 다시 끼웁니다. 제일 처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끼워 주시고요. 돌릴 수 있는 데까지 돌리시면 됩니다. 뭐 힘쓰면서 끙끙거리면서 끼울 필요 없으시고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적당한 힘으로 돌려서 넣을 수 있는 데까지 돌려주시면 되고, 요 다음에는 보통은 그냥 렌치로 큰 힘 들이지 않고 조이셔도 충분한데 토크 렌치로 이제 이걸 채우게 되면 생각보다 토크가 높지 않습니다. 오일 필터가 현대기아차 제 차 같으면 13Nm 네, 저 값으로 끼우고 있는 거고요. 그건 정비 지침서 같은 데 있습니다. 아마 1kg/m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뉴턴으로 10N 정도 해서 잠그고 있습니다. 13N으로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조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매뉴얼에 있는 걸 보시고 각도법으로 채우셔도 충분히 문제없이 채우실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동도 아니고 그냥 일반 와셔 있는데요. 할 때마다 그냥 저는 갈아주고 있습니다. 몇 번 재사용하신다고 크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 와샤가 완전히 우그러져서 한 번을 안 갈아서 완전히 우그러져서 붙어 있는데 오버토크를 낼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자가 정비를 한다면 최초에 저 와샤를 좀 사셔가지고 한 뭐 한두 번 정도는 그냥 재사용하셔도 전혀 문제 없으시니까 적절한 토크로 조이시면 됩니다. 오일 필터보다 이 드레인 볼트를 조이는 토크가 더 셉니다. 좀 이따가 영상에서 나오겠지만 약 30Nm 정도? 근데 30Nm도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에요. 보통 저희가 렌치로 조일 때 그냥 꽉 조였다. 세게도 말고 그냥 적당히 조였다 생각되는 게 30N이 넘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힘을 주어서 조여주시면 되고요. 17mm네요. 35Nm 맞춰서 제가 조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게 강하게 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조일 때 너무 세게 조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나사산이 나가면 저 밑에 뭐 국산 차들은 얼마 하지 않지만 외산차나 그다음에 옛날 차들 중에서 저게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조금 가격이 나가기도 해요. 한 다음에 지금 이건 파츠 클리너인데 굳이 좀 오버스럽게 뿌리는 이유가 저런 걸 작업을 하고 나면 깨끗하게 닦아 놓으셔야지 그 좀 있다가 이제 다시 들어서 보거나 했을 때 오일이 혹시 셀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식별을 하려면 네, 할 때 잘 닦아 놔야 됩니다. 나중에 오일이 새면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중요. 오케이, 이러면 엔진오일 교환은 끝났습니다. 오일은 제 거는 3.7리터가 기본 용량이고요. 근데 완전히 잔유 제거를 하지 않으면 한 3.5리터, 3.3리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오일 먼저 뜯었던 거 엔진 오일 필터에 한 200ml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거 일단 다 붓고 일단 저는 세 통만 집어넣습니다. 세 통 집어넣고 잔유 제거를 뭐 기계를 쓰거나 아니면 에어를 뿜어서 청소하지 않으면 세 통 정도만 들어가기도 해요. 한 500ml에서 600ml 정도가 안에 그냥 기본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진 오일을 그리고 적당한 수준에서 종종 갈아주신다고 하면 잔유가 있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할 때 깔끔하게 하고 싶은 마음에 저도 오늘 같이 사다리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오일을 다 넣으셨으면 이제 게이지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풀선을 꽉 채우느냐 중간을 해야 되느냐 뭐 풀이 좀 넘으면 큰일 날 것 같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구조가 크랭크 샤프트가 오일을 쳐서 거품이 나고 막 이러려면 오일이 한 1리터는 더 들어가야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엔진 형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차는 그 오일 그 밑에 오일 팬하고 그 캠은 아니고 여튼간 그 샤프트가 돌아가면서 부딪히는 데까지 거리가 네,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뜯었을 때 봤더니 크게 뭐 풀선에서 조금 넘어간다고 크게 문제 될 건 없고요. 저는 항상 그냥 풀선에 맞춰서 넣고 있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좀 전에 오일을 3리터를 넣었는데 이미 풀선 약간 넘게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잔유 제거를 안 했더니 남는 게 많아요. 지금 옆에 작업하시는 분이 있어서 원래 저쪽에 사다리를 빼와서 제가 에어로 빼는데 네, 오늘은 그냥 스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리터만 넣어도 그러니까 이게 3.6인가 3.7인가 그런데요, 제게. 그러니까 한 600ml 가까이 잔유가 남았다라고 판단이 돼요. 어차피 갈 때 이 정도로 해도 갈아도 크게 문제 없기 때문에 쇠통 하나는 그냥 남길 수도 있을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시동을 걸은 다음에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시동을 끄고 다시 찍어보면 오일이 쭉 내려갑니다. 볼게요. 네, 오일 교환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점막 플러그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 까만 것들은 점막 코일이고요. 예, 직류 12V 전기를 고압으로 올려주는 코일입니다. 코일을 제거하실 때는 저렇게 옆에 레치를 제껴서 락을 풀어주시고요. 자, 뽑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저걸 하기 전에 그 고압 펌프 라인 하고요. 그 다음에 블루바이가스 브리더 라인을 제거를 안 했는데 결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작업을 좀 해보신 분들은 작업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분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브리더 라인이라고 해서 엔진 그 안쪽에 압력이 차면 그 압력이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엔진 오일이 증발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빠져나오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브리더 라인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간 그 라인 두 개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공구를 체결을 잘못해가지고 안 끼워지죠. 그래서 10mm 짧은 걸로 바꿔서 일단은 저렇게 한 번씩 작업을 할 때는 조금씩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전동 공구 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푸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한번 작업을 했던 거라서 볼트 토크를 제대로 조였고 좀 알고 있다 그러면 그냥 전동 공구로 그냥 휙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풀 때는 수공구로 한번 풀고 그 다음 작업을 전동을 쓰거나 아니면 저런 잠바 가스켓 또는 뭐 헤드 커버라고 부르는 저런 쪽에는 작업하실 때 되도록이면 전동 공구로 뭐 돌리는 작업을 안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요건 이제 전동 라쳇이고요. 네, 푸는 게 이제 귀찮아서 이걸 가져왔죠. 이거 쓰실 때 조심하실 게 저 뒷머리가 어디 낑기거나 그러면 되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집니다. 전동 공구 쓰실 때는 그 머리 쪽하고 뒤에 닿는 부분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중간에 끼면 요거를 반대로 돌려서 빼지도 못하고 다시 잠그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져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10mm짜리 4개를 각각 풀면 점막 코일은 이제 뽑을 수 있고요. 점막 코일을 뭐 뽑을 때 1번, 2번, 3번, 4번 순서 꼭 지켜가지고 다시 끼우라고 하는데 뭐 근데 증상을 파악하거나 추적하려고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하지만 뭐 저처럼 메인터넌스 하고 그럴 때 이상이 있어서 그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역시 요거는 고압 연료 펌프고요. 네, 연료를 가압을 하는데 이제 모터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플러그인데 걸리적거리죠. 조 안에가 이제 코일로 고전압으로 전기를 발생시켜주는 녀석들입니다. 저걸 빼고 나면 코일 안쪽에 이렇게 보면 점막 플러그가 지금 헤드에 박혀 있습니다. 로컨 커버 밑에 헤드가 있고요. 점막 플러그는 헤드에 직접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드의 그 나사산이 혹시 망가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점막 코일을 교환하실 때는 처음에 토크가 딱 풀린 다음에 잘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 돌려도 휙 돌아가거든요. 저렇게 안 풀리면 그거는 손을 안 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럴 때 보면 원래 딱 돌리면 탁 돌아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렇게 대충 해도 돌아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게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뻑뻑하게 안 돌아가고 돌리면 뻐걱뻐걱 그 나사산 파먹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돌려보면 아는데 처음 해보시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런다고 힘을 줘서 막 돌려버리면 이거 안에 헤드는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그걸 긁어먹으면 엔진 버려요. 2차 폐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포기한다. 네, 안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굳이 꼭 해야겠다. 그럼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대충 조금 흔든 다음에 뭐 WD 사공 같은 거 있죠? 윤활지 요즘 잔뜩 보죠. 기름을 나사산 사이에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끼운 다음에 조금씩 돌려줍니다. 이렇게 좌우로 잠궜다 풀었다를 반복을 하면서 나사산 사이에다가 윤활제를 침투를 해줘요. 이 상태가 지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고착이 돼서 못 뺀다고 그러면서 작업을 안 해주는데도 생길 겁니다. 지금 제가 5만을 타고 지금 교환하는 건데 마지막 정비 현대에서 엔진을 교환하면서 그때 작업해 준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엔진을 버리는 수가 있으니까 처음 하시는데 이거를 하는데 잘 안 돌아간다, 너무 뻑뻑하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엔 진짜 안 돌아가는 게 맞아요. 그때는 한번 팍 쳐가지고 이렇게 힘을 딱 줘서 한번 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냥 서서 그 다음부터는 살살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잘 안 돈다. 그러면 나사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신 없으면 바로 손대지 마시고 원래 있던 대로 조여놓고 작업을 하지 않으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이렇게 하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갉아먹어서 압축이 꽉 안 된다, 샌다 뭐 이러면 엔진에 요 뚜껑이 있고 요 점화 코일, 점화 플러그는 저 안쪽에 박히거든요. 이빨이 나가면 저 일이 어떻게큽니다. 돈 엄청 깨집니다. 그러니까 뭘 주의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처럼 WD-40 넣고 이렇게 조금씩 흔들고 넣고 흔들고 그러면서 살살살살 달래서 빼면 돼요. 그렇게 해볼게요. 여기 보면 다행히도 나사산을 막 파먹은 건 아니에요. 나사산을 파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 사이에 알루미늄이 갈린 게 붙어서 나옵니다. 지금 살짝 보면 보이긴 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자가 정비할 때는 꼭 고착 방지제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WD-40 같은 윤활제가 묻어서 저 진해 보일 수도 있는데 뭐 상태는 그닥 큰 차이는 안 보입니다. 5만 킬로 탄 건데 팁도 망가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GDI 1.6을 밑에 블럭을 AS를 받은 상태에서 5만 킬로 정도 지금 탄 상태고요. 보면 상태가 벽 긁은 거는 여기 살짝 보이죠?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준수합니다. 준수한 것 같고 이거를 360도로 이렇게 돌려보면 이게 영상이 핸드폰으로 찍으니까 잘 안 나오네요. 요거는 좀 보이는데 여튼 벽을 살짝 좀 긁은 것 같긴 해요. 네,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줄이 보이죠? 네, 이게 원래 있던 음성을 쓰려고 했는데 옆자리에 너무 시끄러워서 말을 좀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를 구입을 할 때 엔진 오일이 좀 줄고 상태가 그 엔진 오일 캡을 딱 열었더니 블로바이크 가스가 상당히 튀어나오고 있었던 차입니다. 중고로 그냥 가져왔고요. AS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현대 정비소 가서 엔진 오일 주는 거 검사 받고 그 쇼트 엔진이라고 엔진의 블럭 한 군데를 교환을 해줍니다. 지금 보는 저 부분이 쇼트 엔진이라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영역입니다. 이제 저기가 이제 그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옆에를 긁어 먹어요. 네. 그래서 그 긁은 게 이제 크면 그쪽으로 엔진 오일이 타고 올라오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 엔진이. 그래서 이제 교환 대상이었기 때문에 교환을 했고 깨끗하게 교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엔진 오일을 좀 잘 갈고 하면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세로 선들이 이렇게 보이죠? 네, 약간 뭐 이렇게 보이는 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깜장색 줄처럼 이렇게 보이는 데는 이미 시작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5만 정도를 탔으니까 좀 더 타면 저기가 이제 상처가 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엔진 오일이 줄기 시작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겠지요. 그래서 2010년, 11년 요때 나왔던 뭐 아반떼 제 거랑 같은 차종이 아반떼 벨로스터 1.6 엔진 GDI를 사용한 이 엔진들은 태생이 지금 딱 보이시죠? 깜장색의 딱 줄이 명확하게 보이죠? 이제 저런 것들이 좀 더 지나면 실린더가 이제 위아래로 왕복을 할 때 이제 엔진 오일이 저걸 타고 올라와서 타서 뒤로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줄어요 오일이. 네,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기대를 했는데 이거는 이 엔진은 뭐 사실 만들어진 물성 자체가 방법이 없는 엔진인 것 같아요. 여튼간 그래도 잘 관리를 해서 최대한 타다가 중고를 하든 폐차를 하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고착 방지제를 써주면 좋습니다.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름 고열 구리스에다가 동 가루를 섞은 거예요. 뭐 동 말고 뭐 다른 금속을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요 나사산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사산하고 그 엔진 그 헤드 있는데 부분하고 그 사이에 요 동 가루가 끼겠죠. 그래서 고착이 돼도 뭐냐면 동 가루가 고착이 됩니다. 구리스가 있기 때문에 고착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힘을 줘서 풀 때 나사산을 긁어 먹는 게 아니라 요 중간층을 메우고 있는 동 가루가 뜯어지면서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라주면 좋습니다.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적당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착 방지제를 바른 건 바르고 이건 깨끗한 거예요. 이건 이렇게 플러그 할 때는 전용 공구를 쓰는 게 좋아요. 여기 안에 보면 얘는 쇠로 클립으로 딱 물게 돼 있거든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끼우면 아까 봤던 스프링 안에 있는 게 이렇게 탁 잡아줘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근데 이게 안에 보면 싸구려들이 보면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막 그 고무 패킹이 빠져가지고 여튼간 작업할 때 귀찮습니다. 이런 거 얼마 안 해요. 이런 거 하나 사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거의 공통이라 자기 차에 맞는 이게 플러그 대가리에 맞는 거 8분의 5 인치 16 이런 걸로 사시면 작업 편해요. 이걸 넣을 때는 제일 처음에 손으로 넣을 때만 이렇게 솔솔솔 돌려서 손으로 넣을 거고 나머지는 토크 체결을 할 겁니다. 손으로 조이시는 데까지는
이런 거 할 때는 전동 공구 안 쓰시고 손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됩니다. 집어넣을 때 뭐 걸리는데 억지로 밀어넣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요거의 적정 요청값은 10에서 12 정도예요. 매뉴얼은 1에서 1.2kg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유닛을 바꿔서 하면 되는데 이 유닛에는 이것도 있네요. 킬로그램 센치네요. 더 헷갈려. 저는 곱하기 10 한 다음에 뉴턴미터로 합니다. 그래서 12 저는 12 맞춰서 할게요. 항상 이게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소켓이고요. 요게 제가 말씀드린 그 고무 같은 게 들어있어요. 이 안에 보면 저게 잘못하면 빠져요.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12 맞춰놓고 이렇게 끼운 상태에서 딴 분들은 그냥 작업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스트럿바를 달았더니 이게 안 돼가지고 일단 이렇게 끼우고, 요거 항상 한번 끼웠다 빼고 하면 이 안에 고무 패킹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 꽂혀서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끼우고 똑같이 조금 오버토크 난다고 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세게만 확 당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저항 플러그 교체 끝. 제 조립은 분해 역순이라고 이렇게 해서 콕콕콕 넣어주면 됩니다. 뺐던 순서대로 그대로 넣어줄게요. 일단 볼트만 넣고 나사를 끼워야 되니까 여기 하면서 위에 정원 플러그 단자를 이렇게 딱 놓는 거거든요. 얘들도 고착 방지제를 발라주면 좋죠. 발라줄게요. 내가 내정비할 때는 이런 게 장점이죠. 모든 조립은 손으로 조일 수 있는 데까지는 손으로 조여야 됩니다. 연장 바로 쓰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거니까 4개 다 이렇게 조립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거는 사실 뭐 토크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손으로 당겨서 조이면 됩니다. 마지막에 케이블은 하나도 빠짐없이 끼우고 이걸 딱 눌러줘야 됩니다. 이걸 끼우고 눌러줘야 락이 걸려요. 끼우고 락 끼우고 락 안 빠져야 됩니다. 이거 빠지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딸깍 해야 돼. 딸깍. 왜 이래? 딸깍. 왜 자꾸 빠지지? 락이 걸리면 안 빠져야 되는데.
하고 아까 요거 연료 펌프 이게 고압 펌프예요. 요거 하고 그다음에 요거 블로바이 가스 나오는 관 요런 것들은 항상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딱 넣어주시면 돼요. 말은 쉬운데 적당한 공구가 없으면 참 귀찮은 일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화 플러그 교체가 끝났습니다. 저는 요 블루바이 가스 나오는 게 여기도 나오고요. 요게 이제 브리더 라인이라고 그래서 이거 브리더 라인, 이게 블루바이 가스관인데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보면은 요쪽에서 나온 게 그 흡기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요 들어가고 그다음에 블루바이 가스관 요쪽도 이렇게 나와서 요거는 흡기 매니폴드 쪽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엔진 오일이 증발을 하면 그걸 다시 넣어서 태워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되면 뭐냐면 여기에 이제 스로틀도 들어오지고요. 요 안에 그 밸브, 흡기 밸브 쪽이 들어오집니다. 막 때가 끼고 아까 그 사진에 보면 약간 밸브 위쪽에 때 껴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해주면 굉장히 많은 게 끼죠. 요게 지금 한 비운 지 제가 한 일주일 됐나? 이렇게 찹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있는 거 말고라도 이건 제가 좀 튜닝을 한 거고 뭐 팝니다. 예. 저 오일 캐쳐라고 해서 파니까 디젤 차든 뭐든 여튼간에 좀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저런 걸 하나 달아주시는 게 좋아요. 저건 튜닝에 문제가 되지도 않아요.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이게 아까 4번이 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막 WD-40 같은 걸 막 넣었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연소실에서 그게 타면서 매연이 좀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문 닫혀 있는 거 좀 열고 해볼게요. 아주 부드럽게 시동이 잘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방이네. 정화 플러그가 영향을 확실히 주긴 줘요. 제가 시동을 걸면 약간 앞에 다다다다가 좀 조금 있었는데 그거 진짜 없네요. 그냥 누르자마자 일발 시동이네요. 역시 정비를 하고 나면 이런 맛이 좀 있어야지.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오일 갈았고 그다음에 정화 플러그도 갈았고요. 이제 가서 타이어 지금 이걸 타이어를 작년에 교체하고 한 번도 위치 교환을 안 했어요. 위치 교환 하나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금 작업 시간이 꽤 걸렸네요.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일단 후딱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는 그 찍으면서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내시경 그 화면을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내시경 찍으면서 그 1번 피스톤 1번 그 홀 있는 데를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는데 근데 실린더 위쪽에 때는 그다지 없죠. 제가 가끔 한 5,000km에 한 번씩 그 연료 첨가제를 한 번씩 넣어서 하는 게 조금 도움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근데 이게 이제 벽면을 보면 지금 보면 지금 저 오른쪽 위쪽에 보면 시커멓게 들어오는 데가 뭐냐면 흡기 쪽입니다. 그 블로바이 가스라는 게 엔진에서 나와서 엔진으로 그 엔진 헤드 쪽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흡기 쪽으로 들어오거든요. 구조가 그런데 이제 그게 GDI 엔진들이 좀 취약점이 있습니다. 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쌓여요. 지금 이것도 보면 뭐 그렇게 더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벽면에도 보면 지금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까 희끗희끗 지나가는데 까만색 세로 줄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그래서 수명은 앞으로 그냥 한 5만 정도 더 타면은 거기서 더 타고 딴 사람한테 중고로 넘기는 거는 나쁜 짓 같고요. 계속 탈 거면 타다가 폐차할 거고요. 넘길 거면 한 5만 더 탄 다음에 뭐 넘기는 거나 뭐 그런 거 생각을 해볼까
싶네요. 근데 벌써 뭐 10년이 된 차기 때문에 뭐 타는 데까지 타고 연습용으로 누군가 드리던가 그런 게 낫겠죠. 여튼간에 한 5년, 지금 한 3년 정도 됐는데 관리한다고 관리했는데 벽에 저기 기스들이 좀 있어서 실망스러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